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권력 관계에 이상한 조짐이 잇따라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리커창 총리가 있습니다. 리 총리는 얼마 전 전국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무원들 앞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리 총리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 현재 중국 경제에 더 큰 문제가 감지된다. 많은 중소기업이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감염자가 한 명만 나와도 해당 거주단지는 물론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1인자인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이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리 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실파, 즉 방역을 우선시하며 경제를 마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현실파가 공산당 내부에서 세를 결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리 총리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7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도 1시간 30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등 엄격한 마스크 착용 규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리 총리의 이런 파격적인 언행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올 가을 개최되는 제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차기 권력구도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진핑의 3연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리커창 사단이 시진핑 주석을 실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쿠데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타는 지난달 28일 중국 텐진시 당 기관지에 올라온 짤막한 부고였습니다. 부고 내용은 올해 59세인 랴오거신 텐진 시장이 전날 돌연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부고를 보고 중국 전문가들은 리커창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랴오거신 시장이 시진핑 사단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부고는 신문 지면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텐진시 정부 홈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은 재빨리 지워졌습니다.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랴오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놀라웠던 것은 그가 오는 10월에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권력 서열 25위권인 정치국 위원 진입을 노리던 시진핑계의 다크호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물급 인물이 갑자기 돌연사했는데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상황. 그간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비리나 뇌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실각 직전에 몰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 그간 중국 당국은 돌연사로 발표하며 언론에 노출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즉 리커창 쪽에서 시진핑 세력과 관련된 비리 사건의 유력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이징 정가에서는 지난 9년간 유명무실하던 리커창 총리의 권한이 최근 한 달 사이 급변하고 있다며 리커창 대망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두 면을 통틀어 리 총리의 연설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연사한 텐진 시장의 후임에 시진핑계가 아닌 장쩌민계가 임명된 것입니다. 베이징과 가까운 텐진의 고위직은 주로 시 주석의 측근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쩌민계가 올라오다니 이를 두고 중국계 재미정치평론가 천포쿵은 다른 파벌이 텐진 시장에 임명된 것을 보면 중국 정계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쩌민파가 임명된 것은 시진핑 주석 측의 영역을 잠식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치권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돌연사나 의문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만큼 부패 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을 경우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 정치인도 아니고 시진핑의 최측근인 텐진 시장이 돌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너무나 조용히 지나갔고 그 자리를 장쩌민계가 자연스럽게 차지했다는 부분에서 리커창 사단을 미는 쪽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 측도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공산당 간부의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승진을 막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 간부의 가족들이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 주석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을 물어 러시아 고위층을 겨냥한 제재를 한 것을 교훈 삼아 향후 이와 같은 제재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무엇보다 고위 간부를 단속하면서 상대 세력의 비리를 조사해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런 포석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6월 4일天安문 사건 33주년을 앞두고 지금 베이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내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시작된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인근 도시 텐진까지 번졌고, 이번 중국 대학생들의 시위를 본 사람들이天安문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天安문 사태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대학생들의 시위에 깜짝 놀란 시진핑의 공산당은 현재 중국 SNS에 대학가 시위 영상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고 있으며, 이런 영상은 공유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天安문 33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저명한 학자나 언론인 등의 국제 전화를 차단하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저명 인사들 중에는 지금 자신의 국제 전화 수신이 차단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하이 장기 봉쇄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진핑의 3연임은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 당 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협하는 암초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안팎으로 여러 문제에 봉착하자 시진핑 주석은 돌연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도쿄에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주재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IPEF, 즉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3개국이 동참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며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가 한국이 IPEF에 참여한 것에 대해 중국 측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뤄진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IPEF에 참여한 것은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일단 바깥사안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한 안팎의 복잡한 상황을 대변해줍니다. 최근 서방 매체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리커창 대망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절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도 맞물려 있다. 바이든이 리 총리 파벌을 비밀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진핑을 낙마시키고 그 자리에 리커창이나 그의 측근을 앉히면 미중 관계를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난제도 해결할 수 있어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시각이다. 물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리커창 대망론의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중국 리커창 총리의 급부상은 중국 안팎에서 시 주석의 권위주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고, 그와 대비해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유연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리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